영양제를 드실 때 영양제 권유 받으시거나 이럴 때 상대방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의사나 약사도 아니면서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 많이 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여기 영양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먹고 있고 좋은지 알아서 상대한테 전해주고 있지만 내가 의사나 약사도 아닌데 이런 걸 전해줘도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홈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서 이 자리 이런 영양제를 안내해 주신 분이 주신 정보는요. 의사나 약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양 상식이에요. 영양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대가 의사나 약사도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은 나와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식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는 정말 잘 선택하신 거고 앞으로도 영양제를 먹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음식이 원래는 제일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는 이렇게 식사를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걸로 끝났었는데 일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요즘 과일 다 언제 먹어요? 제철에 먹어요? 아니면 아무 때나 먹어요? 아무 때나 먹잖아요. 원래 제철 과일이 보약이라고 했거든요. 제철 채소,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보약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철 보약, 제철 과일 딱 하나 남아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맞추시면 맞습니다. 복숭아예요. 선물 나갈게요. 이 저기예요. 복숭아는요 아직까지 그 제철이 아닐 때 재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복숭아만 제철 과일이고요. 아직 지금 남아 있는 나머지 과일은 제철 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을 먹는 게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고요. 제철에 먹어야 되는 과일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맞죠? 제철이 아닐 때 먹는 과일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에서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계속 한 땅에서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하잖아요. 아기를 엄마가 한 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이러면 어때요? 엄마가 계속 고갈되죠. 엄마의 영양소를 아이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땅에서 2모작, 3모작, 4모작 이렇게 하고 제철 과일 없고 제철 채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거 맞죠?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양 상식을 알면서도 언제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기술과정 4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죠? 뭘 먹으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까지 잘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잘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나요? 영양 상태는 성인기, 노년기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 우리 가정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가정 시간에 시험을 보려고 배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 상식을 이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만 쓰고 그 이후에는 잊고 살았죠.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여기서 있는 거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여기서 먹은 거 뭐만 있어요? 단백질만 그렇게 잘 챙겨 먹었죠.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골고루 충분히 먹어야 될 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먹으면서 먹어야 될 걸 먹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계속하고 이런 거 다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청소년이나 20대 이제 청년들이 건강관리를 좀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3대 영양소는 뭔지 아세요? 술, 카페인, 니코틴.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렇게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제대로 배웠는데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이게 살만 생각하고 외모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 적정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인기, 노년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에너지원,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에너지원이 음식인데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계속 안 먹고 있거든요. 요즘엔 중학생, 고등학생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7살인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식증이에요.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 살이 찌면 예쁘지 않다라는 자기 의식이 생겨가지고 절대로 물 한 모금도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잘 먹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이미진 리더님이 얘기하셨지만 돈 벌다 보면 또 막 안 먹게 되는 경우 많고 안 먹는 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노년에 건강하기는 어렵다는 거. 청소년기부터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챙겨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것도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그 앞에 보여드린 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1학년, 2학년에 반복적으로 영양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보다 더 먹으면 위험해, 대부분 이 정도 먹는 게 좋아, 보통이야, 이렇게 최적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충분히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골고루 먹고 충분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학교 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양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밥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밥상은 어때요? 골고루 충분히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골고루 충분히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지 않고 간신히 먹고 있어요. 간신히 먹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간신히 먹으니까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각기병, 구순국가경, 괴혈병,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피곤하면 생긴다고 하는 증상이거든요. 그게 여지까지 여러분이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증거죠, 사실은. 나는 조금만 피곤하면 뾰루지가 잘 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양 관리를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좀 잘 안 되신 분들 많고, 가서 뭐 이렇게 칠보 크림인가요? 그런 거 알보칠인가요? 그거를 사가지고 바르면 순식간에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영양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데 대부분은 그 신호를 빨리 닫아버리는 걸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구루병은 무슨 병이에요? 중병이에요. 중병. 정말.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를 시키기 어려운 중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걸리기 쉬운 질병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음식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를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구루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의 방식으로 증상이 발행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은 눈에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망막하고 눈알하고 사이가 뜬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맞지 않아서 시력을 지금 자기 발휘를 못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눈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기본이 저희가 영양 관리에 있어요. 영양 관리.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쉬라고 하는 의사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음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고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까지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미네랄 엄청 중요한 거고, 진짜로 한마디로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생명의 에너지 원이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음식에 탄단지만 포함된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먹지 않으면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포 기능이 안 좋다는 거는 신체 기능이 안 좋다는 거고, 신체 기능이 안 좋아서 질병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중병으로 갔을 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의사들이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필수 영양소다.
아직까지 의사인데도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로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역사를 잡아야 돼. 네가 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고루 충분히 먹는 거를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 밥상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비타민 미네랄인데 영양제인데 그거를 잘 좋은 걸 골라서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권유해야 그 의사가 나를 위한 그 건강 조언을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은 질병 관리고요. 영양제는요. 건강 관리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병원은 여러분의 질병을 케어하고 질병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고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병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으시겠어요? 영양 관리 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건강 관리. 건강 관리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영양을 잘 챙겨 먹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게 내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면 질 좋은 영양제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영양제는 과학자가 발명한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옛날에 무슨 어디 그 군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전쟁할 때 그 계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서 못 돌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런 부대도 있었어요. 그 부대는 뭐 연어랑 뭐 이런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레몬을 계속해서 먹었을 때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고 잘 맞추고 돌아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부터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까를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걸 과학자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영양제예요. 이런 회사들이, 사기업들이 자기네 돈을 벌려고 개발한 제품은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과학자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 영양제인데 이게 상업화가 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충분히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게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나왔죠. 밥상에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내가 채울 수 없고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뭐가 필요하고 언제는 저게 필요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타민C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담배를 피시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계속 고갈돼요. 근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 없는 걸 막 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리는데 공급도 안 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가? 안전한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유산화 제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산화 제품은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고 입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는 인증을 국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와 있는 영양제들은 받았다고 하지만 영양소 함량 인증이 아니라요. 그 영양 성분 중에 어떤 거 하나가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원료를 썼다라고 써 있어요. 기능성 원료 함유라고 써 있는 것과 기능성 개선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되세요? 기능성 원료 함유, FDA 인정 원료 함유. 이게 이해되세요? 제가 커피에다 얼음을 넣으면 제 커피는 얼음을 함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골고루 충분히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체력은 좋아질 수 있죠. 근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혈관이 깨끗해지거나 그죠? 그러진 않아요. 혈관이 깨끗해지거나 혈액이 깨끗해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양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체력 관리를 통해서 건강 관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져 있는데 이런 영양제로서는 영양소 함량이나 오염물질 부재, 용해도 측정 잘 녹아야지만이 여러분한테 영양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장과 대장으로 나눠져 있고 음식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만 분해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수분 제거, 수분 흡수, 그 다음에 찌꺼기 배출 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은 소장에 있을 때만 분해 흡수되니까 잘 녹아야겠죠. 먹었을 때. 그래서 식사 중간에 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한참 있다 먹으면 소장에서 소화 흡수할 거 있어요,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은 단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 보충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탁에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로 하기 때문에 밥을 드셔야 내가 골고루 충분히 먹는 거에 합당한 조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게 돼서 소장에서 같이 분해 흡수 될 때 녹아줘야지만이 또 자기 역할을 하겠죠. 한참 있다 녹아. 그래서 대장 가서 녹으면 뭐예요? 똥이죠. 돈 주고 똥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캡슐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타블렛 형태가 잘 녹습니다. 캡슐은 생각해 보세요. 터지는 데 시간 걸리죠. 안에서 나와 있는 거가 또 나와서 녹는 데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타블렛 형태보다 2배에서 3배는 늦게 녹고 늦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함량도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의 개선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율도 잘 맞췄지만 타블렛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캡슐을 싼 거는 원료 자체가 액상이기 때문에 캡슐에 싼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이프라임, 바이오메가는 캡슐에 싸져 있죠. 왜냐하면 원료가 액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타블렛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면 타블렛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도 받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단체인데 이거는 여기서 자기네가 아무거나 수거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벨에 이렇게 표기된 거하고 실제로 들어간 거하고 양이 똑같은가를 평가해주고 오염물질 부재.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염물질 있으면.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요?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줘서 여기서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가 유산화 제품인데 유산화가 저런 걸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조 과정에서부터요. 100% 영양소 함량 보증 테스트를 4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제조 시설 자체도 FDA의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이잖아요. 의약품을 만들 때는요. 누가 먹는 거예요? 의약품은? 환자. 그럼 환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제조 시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 제조 시설하고 다르게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걸 유산화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약품도 누가 먹는다고요? 환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함량이 틀리면 안 돼요. 죽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확한 함량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기계가 필요해요. 그 기계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유산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 영양소 함량 보증 테스트할 때 통과할 수밖에 없다, 있다. 그래서 다른 영양제 회사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유산화를 만난 것은 진짜 정말 잘 만난 거예요. 왜? 제대로 만들었고 제대로 된 시설에서 만들었고 제대로 된 영양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왔죠? 식약처 품질 테스트 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정식 통과.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유산화 제품에는 함량이 고함량입니다. 밖에 나와 있는 웬만한 영양제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먹어봐 이러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타사에 되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거 먹는 분들은 이거는 외국에서 온 거라서 우리한테 맞지 않아. 이렇게 함량이 높은 건 다 미국인 기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정식 통과. 그러면 다른 회사도 우리처럼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정식 통과는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가 그렇게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비싼 건가요? 그렇게 넣지 않은 회사 거가 훨씬 비싼 거고 그렇게 넣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넣은 거죠. 왜? 유산화는 그렇게 넣고도 정식 통과는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골고루 충분히 먹으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유산화가 좋은 선택이라는 걸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왜? 정식 통과 식약처를 품질 테스트 하는 거가 식약처 품질 테스트를 이렇게 라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다 녹여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유산화 제품 이거 테스트 하신 분들 다 유산화 제품 진짜 대단하다고 하고 그 제품 먹는다고 하셨어요. 다른 제품을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하고 완전 비교가 딱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통관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는
누구의 문제인가는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인가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하신 그 제품 정말 잘 선택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밥상에 모자란 영양소를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도 먹고 있지만 그 외에도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네 가지에 좀 있어요. 보시면 환경오염 빠른 재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소가 없다는 것, 음식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먹거든요. 우리 이따가 접시 미팅 하겠지만 거기 안에도 뭐 식품 첨가물이 넣어두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알게 모르게 먹고 있고, 커피도 뭐 어때요?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사실 인스턴트 커피가 그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장기 복용.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약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스타딘 계열의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고를 계속해서 바른다든지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물을 먹는 것도 어때요? 영양소를 고갈시켜요. 그래서 왜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좋아지면 또 무슨 약을 따로 먹죠. 그리고 당뇨가 좋아지면 또 무슨 약을 또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계속 영양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질병을 또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특히나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요. 그리고 스타딘 계열의 약을 먹는 분들은 종합영양제를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통의 약을 먹으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지워가면서 없애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 몸에 영양소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계속 골고루 충분히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데서 또 없애고 있는 상황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종합영양제를 받쳐줘야 그래도 약에 대해서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라진 생활 환경, 미세먼지 엄청 심하죠, 지금. 그래서 목감기 환자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미세먼지는 아기의 모공보다도 작고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미세먼지 많을 때 나돌아다니면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뇌수막염을 어른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안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성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모공보다도 태어난 아이 모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의 모공보다도 작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 영양 부족 기능 저하, 질병 유발,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다고 하면 영양관리, 순환관리, 염증관리. 다시 말하면요. 영양관리, 순환관리는 뭐예요? 혈관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혈관관리 하시고 염증관리는 뭐예요? 독소를 관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영양관리가 잘 안 되면요. 순환이 막혀버리고요. 순환이 잘 안 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되죠? 악순환인가요? 이렇게 악순환되면서 살도 찌고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그리고 구내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 두 번째는 독소 배출을 안 했을 때. 모든 질병의 이름은 많지만 내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딱 두 가지 길로만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영양의 불균형과 독소 배출을 안 했을 때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양 관리를 하면서 뭘 해야겠어요? 비움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서량선 골드님이 혈액암 환자세요. 근데 그 혈액암 환자신데 원래 몇 개월 못 사신다고 했는데요. 비움을 통해서 영양 관리를 잘 했더니 완치가 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찾아보니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홈미팅에서. 그게 영양의 불균형, 비움. 그래서 정말 유산화의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만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유산화에서 영양관리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유산화에서 영양관리 할 때? 잠깐만요. 영양관리 할 때 헬스팩. 그죠? 그리고 셀센셜즈 여기에 보시면 의사나 약사가 보는 편언전에
영양 관리 편람에 들어가 있는데 셀센설즈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오메가, 바이오 오메가도 들어가 있고요. C300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의사가 환자한테, 약사가 환자한테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 관리할 때 이 영양제 괜찮습니다라고 처방해주는 처방전이거든요. 여기에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영양 관리, 혈관 관리, 독소 관리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아이도 영양 관리 해야겠죠. 왜? 2차 성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면역을 잘 키워야 되는데 아이의 면역은 언제부터 줄어드냐면요. 9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렇게 하얀 곡선을 찹니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가지고 온 그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유 먹고 이러면서 갖고 있는데요. 9개월. 그래서 돌알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9개월 때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이 내려가기 때문에 12개월에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마가 좋은 유산균을 좀 먹여주시면 훨씬 좋겠죠. 돌알이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양 관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유식 먹고 이제 말기쯤 됐을 때, 이유식 말기쯤 됐을 때 뒤에 누가 있나요? 저도 겁이 나네요.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아무도 없죠. 제가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요. 진땀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 영양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 영양제는 되게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인증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가 이렇게 함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로 영양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영양제는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들어보셨죠? 근데 유산화에 유산이 멀지라고 하는 어린이 영양제는 여기에 의사나 약사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영양제에 영양소 편람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영양 관리를 할 때 홍삼이나 한약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 있고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영양제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중요한 기간 있잖아요. 뭐 있어요? 아이들의 중요한 기간. 생식기, 간, 위 이런 것들 있죠. 신장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16세에 완성되는 장기예요. 그런데 16세 이전에 엄마가 간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한약을 준다? 그건 아이가 너무 무리가 되겠죠. 간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한약을 주게 되면 아이의 간은 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약보다는 이왕이면 주신다고 했을 때 아이를 위해서 주신다고 했을 때 16세 이후에 주시면 더 좋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으면서 드신다면 훨씬 좋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단발적인 그냥 원기 회복을 위한 제품보다는 영양을 골고루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종합영양제나 유산균이 아이에게는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2차 성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좋은 맛을 해주는 거 왜 중요하냐면 여자는 여자같이 남자는 남자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뇌의 발달이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이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ADHD 너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집 아이는 굉장히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있어요. 진짜로. 콜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죠. 입에 달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뭘 시켜 먹을 때도 콜라 먹고 뭐 음료수 먹고 아이스티 먹고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집중력도 일반 아이들, 영양 관리 잘하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영양 관리를 잘 시켜주는 것이 우리 엄마들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잘 먹였는데 저는 정말 저희 큰아이를 보면서 영양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됐거든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몰랐는데 3학년 때는 마그네칼디도 같이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여자아이들이 원래 공부 더 잘해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성적이 벌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칼슘 부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한 여자아이에게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꼭 잘 공급해 주는 것이 본인이 공부하는데 체력을 받쳐주는 것, 집중력을 도와주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영양 상식이라. 의사는 무슨 관리한다고요? 질병관리. 병원도 무슨 관리한다고요? 질병관리. 그러니까 기능성,
기억력이 좋지 않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나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는지 영양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의학연구소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관리, 혈관관리 하기 전에 영양관리는 이 헬스팩으로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좀 골라 먹는 거 좀 이거저거 먹으면 좋지만 그런 돈은 좀 부족하다,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종합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 하나를 드시거나, 왜 비타민 C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C를 그냥 하나를 드시거나 아니면 종합영양, 이왕이면 종합영양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 영양제는 이렇게 되어서 씹어 먹는 건데 여기에서 오메가는 여러분이 골라서 드시면 좋아요. 여기 중에서 왜 그러냐면 혈관이 영양소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소가 다니는 길이 막혔어. 그러면 좋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다니는 길을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 비싼 거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진 수분 걱정이 없는 오염이 안 돼 오메가3를 잘 골라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 먹겠다면 뭘 드시라고요? 비타민 C를 드셔라. 왜? 몸에서 안 생기니까. 몸에서 안 생기는 걸 골라 드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좋아지는 거 드시는 것보다는. 이해되세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걸 골라서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소 관련이에요. 배변. 그래서 배변 활동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배변 활동을 잘 하려고 하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식이섬유 우리가 충분히 골고루 먹지 않아요. 아무리 상추를 100장 먹어도 여러분한테 흡수되는 식이섬유, 잘 쓰이는 식이섬유는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소화기관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정제되고 잘 만들어진 걸로 드시는 게 좋고 상추 100장보다 싸요. 상추 사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추 100장 사는 것보다 얘가 싸거든요. 이걸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식이섬유 공부하면 좋고요. 특히나 남자들의 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딱딱하고 앞으로 나온 배는 당뇨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누워서 가는 그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남자들 배 관리하는 거. 그리고 여자들도 폐경이 되면은 인슐린 분비를 이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나 정말 생리양 되게 많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폐경이 오면 살이 훨씬 많이 찝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월경할 때 썼던 에너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잡아주려면 이런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폐경이 가까이 오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제 그런 제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이섬유를 먹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살을 급격하게 찌지 않게끔 도와주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유산암이 24개국 나와 있고 저는 영양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양관리 안 하고 뚱뚱했잖아요. 요랬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저거든요. 이때 모든 다이어트 다 했었어요. 안 보이시는 건가요? 모든 다이어트 다 하고 주사 이런 거 당연히 맞았고요. 안 먹는 것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것만 안 했지. 식욕 억제제만 안 먹었죠. 그런 거 다 했는데 영양관리만 안 했은 거예요. 먹어야 될 거를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었더니 저런 상태였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안 먹고 먹어야 될 것도 안 먹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무조건 안 먹고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6kg에서 49까지 그렇게 뺐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영양 관리를 잘 하면서 이렇게 몸무게가 정상 체중으로 오고 얼굴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양관리를 제대로 했죠. 저분은 술만 마셨던 분이거든요. 술 외에는 다른 거 잘 먹지 않았던 분인데 영양관리 잘해서 저렇게 바뀌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40 후반에 만나가지고 영양관리 잘했더니 50대 리즈 시절을 갱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넷째를 낳고 이렇게 4개월 만에 자기 원래 정상 체중을 찾으시면서 건강하게 되신 거고요. 남자분도 마찬가지. 딱딱한 배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정말 그 독소 관리, 영양 관리, 혈관 관리, 독소 관리만 잘하셨는데 배가 이렇게 돌아가고. 진짜 많이 여기도 되게 딱딱하다는 느낌 오지 않나요? 남자들 배가 딱딱하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딱딱한 배가 아니어서 밑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없고. 그러니까 아랫배가 나오든 윗배부터 나오든 문제는 문제다.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은 여자들처럼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독소가 들어오면 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성의 변비가 여자보다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변비인지 아닌지는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옆집 여자 변비 있는지는 알아도 내 남편 변비 있는지는 잘 모르더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양 관리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건강을 채울 수도 있지만 유산화를 만나셨을 때는 소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영양 관리할 때 돈 얼마 들까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음식으로 한다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로 만약에 영양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 8,700원 정도만 유산화 제품으로 이렇게 드시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남편과 내 가족들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7,000원 정도면은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영양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런 영양 상식을 알려주고 영양 상식 알려주면서 같이 건강 관리 하자고 알려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입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캐시백 받으시면서 아니면 직업으로도 삼으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큰 사업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비타민, 미네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근데 음식으로 하기에는 이미 토양이 망가졌고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 내 입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한 걸 골라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고 우리 커피 한 잔 사 먹는 값보다 사실 커피 한 잔 케이크 하나 사 먹는 값보다 하루에 8,700원이면 그죠? 더 저렴한 값으로 영양 관리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는 가격은 얼마라고요? 하루에 17,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치킨도 한 마리 얼마예요? 25,000원. 2,000원, 25,000원이에요. 4번 시켜 먹으면 얼마예요? 10만 원. 여기 이거 사 먹는 것보다, 그죠? 10만 원 뿌링클 사 먹는 것보다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고 이 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